이빨 다 빠진 채 살다 갔을 거다. 호주 시골 목장에 무뚝뚝한 농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평생 양떼를 돌보며 살아온 호주 농부의 딸입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목장을 운영해왔고 저 역시 그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한국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주재원으로 호주에 온 그는 도시 출신 엘리트였지만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울타리를 고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도시놈이 얼마나 버틸까라며 냉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치통이 심각해졌고 시골 치과는 장비도 부족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님,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극구 반대하시던 아버지를 설득해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병원 협력치과에서 진행된 첨단 치료, 그리고 우연히 들어간 한욱 안경점에서의 경험은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기적이다라며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 기술과 문화가 한 호주 농부의 고집과 편견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시골 한복판에서 한국 사위가 양을 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는 장인의 이빨과 눈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서호주 외곽에 있는 작은 목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세 여성입니다. 평생 양떼 목장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곁에서 흙먼지 속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저희 목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가업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들 사이에서 뛰어놀며 자랐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을 도와 양털 깎기, 방목하기,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 딸은 도시 여자들과는 달라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상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삶을 존경했고 그 세계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시골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강인한 호주 농부의 전형이셨죠. 키는 180cm가 넘고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시며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뚝뚝한 겉모습 아래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자신의 목장과 양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가 가장 잘 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실제로 아버지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까지 기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남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34세의 자동차 부품 회사 주재원이었습니다. 지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호주 지사에서 일하던 중 지역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했다가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도시에서 온 세련된 회사원이라는 점에 약간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저는 청바지에 흙이 묻은 부츠를 신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의 따뜻한 미소와 진솔한 대화 방식에 금세 그 경계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점점 저희 목장에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찾아왔던 그가 점점 더 자주 오게 되었고 도시에 일을 마치고 이 시간을 운전해 목장에 와서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지안은 목장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양들의 습성부터 시작해서 목초지 관리, 양털 깎는 시기까지. 그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실제로 목장 일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직접 양들을 돌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한국 남자가 어떻게 척박한 호주 목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울타리를 고치고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 번은 폭우가 내린 날 저희 가족이 모두 밖에 나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느라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릴 때 지안도 함께했습니다. 그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고 1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외국 남자인데다 도시 출신인 그가 목장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놈도 지칠 거다. 도시로 돌아가려 할 텐데 넌 어쩔 거냐? 아버지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도시 출신 배우자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간 사례가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지안을 믿었습니다. 그가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이 목장 생활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희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안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그들은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호주에 남았고 지안은 회사에 원격 근무를 신청해 목장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목장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보다 먼저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늘 옌 한철 지나면 떠날 놈이라며 신뢰를 주지 않으셨죠. 지안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안이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시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느라 종종 힘들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고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점점 목장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식사를 즐기시던 아버지가 음식을 드실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시고 씹는 것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치과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냥 잠시 아픈 거다. 곧 나아질 거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고 특히 치과는 더욱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식사 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입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것은 이가 부러진 조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2년 넘게 치통을 참아오셨다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시골 치과는 장비도 부족하고 치료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미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치과에 가야 해요. 제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대로 된 치과는 200km 이상 떨어진 도시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것도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안의 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놀랐습니다. 내가 내 돈 쓰러 한국까지 가야 해?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누가 돌본다고? 지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빠르고 정확하며 비용도 호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목장은 제가 친구 몇 명에게 부탁해서 임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점점 심해지는 치통과 함께 결국 저와 어머니의 설득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한 달간의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셨습니다. 평생 호주를 떠나본 적이 없으신 아버지에게 이번 여행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대한 그리고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우리는 퍼스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셨고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남아 목장을 돌보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는 저와 지안 그리고 아버지 세 사람만 함께 했습니다.
약 10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최첨단 시설들. 아버지는 처음 보는 광경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여긴 공항이 아니라 우주정거장 같군.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뱉은 감탄사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정확성과 청결함에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건물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풍경에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사는 곳이냐? 아버지는 호주의 넓은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풍경에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지아는 강남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회사에서 제공받은 임시 숙소였습니다.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곳이군. 아버지는 자동으로 열리는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 첨단 가전제품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간단하게 한국 음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치통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지안이 특별히 순두부찌개와 죽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반응하셨지만 맛있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지안이 미리 예약해둔 대학병원 협력치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셨습니다. 여기는 기차가 정확히 몇 분 몇 초에 온다고 표시되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오는구나. 아버지는 플랫폼의 전광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부터 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공간, 친절한 직원들의 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와 지안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치과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았고 곧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3D 촬영 결과가 대형 모니터에 표시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치아 상태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총 5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과정은 무통 수면 시술로 진행될 것이고 2주 안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장비로 안전하고 빠른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료 비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주에서의 예상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그날 오후에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첫 발치와 임시 보철물 장착을 받았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프지 않아. 아버지는 자신의 입안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씩 치과를 방문하며 단계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태도에 아버지는 점점 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주가 끝날 무렵 아버지의 임플란트 시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종 상태를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음식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몇 주간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아버지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새 치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호주였다면 난 이 나이까지 이빨 다 빠진 채 살다 갔을 거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안을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깃들기 시작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 아버지는 종종 물으셨고 지안은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치과 치료가 마무리되고 우리는 서울 곳곳을 관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매료되셨습니다. 특히 한강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빛이 한 곳에 모여 있다니. 마치 은하수를 땅에 내려놓은 것 같구나. 아버지는 감탄하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서울거리를 산책하시다가 우연히 한욱 안경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계셨지만 호주에서는 제대로 된 검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안경은 오래되어 자주 코에서 미끄러지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까? 아버지가 제안하셨고 우리는 함께 안경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경점 내부는 마치 첨단 연구소처럼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테가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최신식 검안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지안이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곧 아버지는 정밀 검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안사는 여러 첨단 장비를 이용해 아버지의 시력을 측정했습니다. 눈 굴절 검사, 수차 측정기기. 아버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장비들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군. 아버지는 눈앞에서 회전하는 3D 이미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노안과 난시가 심한 상태였고 기존 안경은 전혀 맞지 않는 도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안사는 아버지에게 맞는 최적의 렌즈 조합을 제안했습니다. 이 렌즈는 누진다 초점 렌즈로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모두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과 자외선 차단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경테를 고르는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얼굴형에 맞는 가벼운 티타늄 소재의 안경테를 추천받았고 바로 착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새 안경을 쓴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달라. 이렇게 선명하게 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밖을 내다보며 계속해서 감탄하셨습니다. 저 간판의 글씨까지 다 보여. 심지어 색깔도 더 선명해. 무게도 가볍고 시야도 넓으며 노안과 난시까지 동시에 잡아주는 한국 기술에 아버지는 이건 기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안경 제작은 놀랍게도 단 1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보통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것에 비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새 안경을 쓰고 안경점을 나선 아버지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변의 모든 것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놈 사람 됐다. 이건 아버지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지안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후 회복 중인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서울거리를 산책하며 남편과 함께 맛있는 갈비탕을 드셨습니다. 지안은 계속 아버지의 식사 속도를 맞추며 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아버지는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저도 지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가 드디어 지안을 가족으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계속 한국 사위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호주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에게 외국인 사위, 그것도 도시에서 온 엘리트 회사원은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안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회사에 다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동의하셨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안의 직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지안은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 로봇팔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생산 라인, 품질 검사 시스템까지. 아버지는 모든 것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이렇게 정교한 작업을 기계가 한다니. 아버지는 로봇팔이 미세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지안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를 소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지안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곳의 음식 품질과 다양성에 아버지는 또 한 번 놀라셨습니다. 이런 식당이 회사 안에 있다니. 우리 목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날 공장 방문은 아버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안이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중요한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우리의 한국 여행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셨고 지안은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기도 하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시며 신기해하셨고 사진도 여러 장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어머니에게 보내며 자랑하셨죠. 한국 음식도 점점 아버지의 입맛에 맞아갔습니다. 특히 갈비와 삼겹살 같은 고기 요리를 좋아하셨고 김치찌개의 매운맛에도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하시더니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참 대단하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냈다니.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희 장인으로서 말하는데 난 이제 네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지안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국 여행은 계획대로 한 달 후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치과 치료와 시력 교정까지 마치신 후 호주로 돌아가셨고 주변 이웃들에게 내 사위는 한국인인데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새 안경과 치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면 마치 보물을 자랑하는 아이처럼 들뜨셨습니다. 그 이후 목장의 몇몇 지인들도 한국 안경을 맞추러 올 수 있는지 저희에게 물어볼 정도였죠. 한국 여행 후 지안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종종 장인의 목장 일정을 체크하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항공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때로는 한국의 특산품이나 아버지가 좋아하게 된 한국 음식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웃들에게 널리 소개하며 여긴 아직 한국 절반도 못 따라간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심지어 작은 모임에서는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며 한국어 인사말인 안녕하세요도 배우셨습니다. 지안과 저는 3개월마다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안은 회사의 원격 근무와 출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저는 목장 일을 도우면서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방문한 지 약 6개월 후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본 그 자동화 시스템 우리 목장에도 도입해 볼 수 없을까? 아버지는 지안이 보여준 공장의 자동화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그것을 목장 운영에 적용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양털 깎기와 사료 공급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셨죠. 지안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의 농업기술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하고 호주 목장 환경에 맞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목장에 한국식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농장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 복잡한 기계가 여기서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은 시간과 양을 정확히 조절하여 양들에게 최적의 영양을 제공했고 자동 문 개폐 시스템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양들을 적절히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양털 깎기 보조 장비는 작업 효율을 2배 이상 높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자랑스럽게 지켜보셨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 보니 변화가 때로는 좋은 것임을 알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치과에서 배운 건강관리 습관도 주변에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의 중요성, 올바른 양치 방법 등을 이웃들에게 알려주셨죠. 심지어 지역 노인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작은 강연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은 그냥 앞선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방식부터 달라. 아버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걸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3분이 한국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모두 호주 목장주들이었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한국 안경점 방문부터 시작해서 치과 검진, 종합 건강검진까지 모두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들의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해 하나도 모르셨던 분이 이제는 자신 있게 서울 지하철을 안내하고 한국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고기 요리야.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싸서 먹는 거지. 아버지는 마치 오랜 한국 전문가처럼 친구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지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내 손주가 태어나는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구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아버지는 매주 화상통화로 제 상태를 확인하셨고 한국의 임신부 관리 시스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지안이 한국의 산정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해준다고? 호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제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목장은 이제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웃의 도움만으로도 잠시 떠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한국의 모든 것에 놀라워하셨고 특히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요리 수업에 등록하여 김치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지안이 특별히 주선한 이 방문에서 아버지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센터 내의 모든 농작물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성장 조건을 계산하여 물과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가축 관리 시스템도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래의 농장이구나.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연구원들은 아버지의 호주 목장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호주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아버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목장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장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창가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지안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난 네가 도시 출신이라 우리 목장 생활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넌 오히려 우리 목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제 배를 가리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곧 태어날 우리 손주는 정말 행운하구나. 한국과 호주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으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아버지는 외국인 사위를 경계하고 변화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지안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인생에 가져온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태아의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전문의의 꼼꼼한 상담을 받는 과정이 매번 놀라웠습니다. 특히 4D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기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날, 아버지는 화상통화로 그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저것 봐. 우리 손주가 웃고 있어. 아버지는 화면 너머로 감격에 겨워 말씀하셨습니다. 검진 후 의사는 제게 출산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서 출산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출산하실 건가요? 솔직히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고향인 호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에서 출산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라. 내가 그때 다시 가서 함께 있을게. 아버지는 이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손주의 탄생을 위해 기꺼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시 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버지는 이전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서울 지하철을 능숙하게 이용하시고 한국어 단어들도 조금씩 사용하시며 심지어 현지 식당에서 직접 주문도 하셨습니다. 아저씨, 불고기 주세요. 아버지의 서툰 한국어의 식당 주인은 미소를 지었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도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는 놀라웠습니다. 최신 장비와 안전한 환경에서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거야. 호주와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가 될 거야. 아이의 이름은 민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한국 이름과 호주 이름을 함께 갖게 하여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산후조리 과정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전문적인 케어, 신생아 관리 교육, 산모를 위한 특별식. 이 모든 것이 출산 후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산후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미역국과 같은 산후 음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미역국 만드는 법을 배워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호주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우리는 모두 함께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지아는 일시적으로 휴직 상태였고 아기와 함께 호주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장에 도착하자 이웃들이 모두 모여 민석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손주를 안고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설고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주가 태어난 특별한 나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시각을 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한옥 안경점과 치과 병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내 인생 최고의 병원이자 최고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 농부였던 아버지가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며 스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목장에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농업연구소와 연계하여 호주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주변 목장주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위? 이제는 내 자랑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안과 어깨동무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부자지간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목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전통 목장의 혁신적 변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내 사위 덕분이지. 그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같은 방식으로 목장을 운영하다 끝났을 거야.
하지만 그가 나를 한국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내 시야가 넓어졌어.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임플란트 치아를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이것 봐. 한국 기술 덕분에 난 이 나이에 다시 모든 것을 씹을 수 있게 되었어. 안경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기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기술만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인상적이었어.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지. 그런 정신이 한국을 그렇게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인 것 같아. 기자는 아버지의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고 그 기사는 다음 주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호주 목장주, 한국 기술로 혁신을 이루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농장주들이 우리 목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도 했고 심지어 한국 안경점과 치과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혁신가로 불리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아기 민석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백일잔치는 호주 목장에서, 돌잔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를 보며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석이의 돌잔치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이웃들 중 몇 분도 함께했습니다. 모두 한국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게 된 분들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첨단 기술. 모든 것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돌잔치는 전통적인 한국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이는 한복을 입고 돌잡이에서는 의사청진기를 집어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될 모양이구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잔치 후에는 우리와 함께 온 이웃들에게 서울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아버지가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설명하고 유명 관광지를 안내하고 심지어 현지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이건 삼계탕이라고 해. 몸에 좋은 보양식이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 아버지는 이제 한국 음식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일행 중 한 분은 농업기술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고 지아는 그분을 위해 한국 스마트팜 연구소 방문을 주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한국의 첨단 농업기술에 완전히 매료되어 돌아가면 바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래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한국의 병원을 방문한 후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MRI 검사부터 물리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 방문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온 이웃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고 호주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석이를 안고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라면 이 두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게 될 거야. 호주의 자연과 한국의 기술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며 자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지. 그리고 아버지는 지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기억하나? 네가 우리 목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넌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해준 건 너였어. 지안도 감격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버님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호주, 두 문화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우리 목장은 더욱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고 지아는 한국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양모 가공 과정에 도입된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양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는 지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 호주 농업부 관계자들이 우리 목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입한 한국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다른 농장들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혁신적인 농장주로 인정받게 되었고, 많은 농업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내 사위 덕분이었다.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밖으로 나가봐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민석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버지도 손주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셨고,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회화는 이제 어느 정도 구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6개월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지아는 원격 근무와 출장을 병행하며 일할 수 있었고, 저는 두 나라에서 모두 양모 디자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섬유 기술과 호주의 양질의 양모를 결합한 제품은 양국에서 모두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위가 바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호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중에는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아버지는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청중들은 호주 농부가 한국 문화와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강연회에서 한국인 청중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기술도 놀라웠고 의료 시스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그 마음.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생활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호주의 자연과 생활 방식을 알렸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자라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자유로움을 배우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지식과 예절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며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특히 한옥 안경점은 아버지의 단골이 되었고 매년 새로운 안경을 맞추러 방문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곳이지.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의 부모님도 호주를 방문하셔서 우리 목장 생활을 경험하셨고 두 가족은 서로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석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에 집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두 나라를 오가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민석이가 두 문화를 모두 깊이 경험하며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와 어머니도 6개월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요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호주와 한국 양국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고 두 나라의 문화적 교류에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방송에서는 호주 목장을 변화시킨 한국 기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방문한 한국 제작진은 우리 목장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고 아버지와 지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아버지가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민석이가 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방영된 후 우리는 수많은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 농부가 한국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인 이야기에 감동했고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장에 한국인 농부들을 초청해서 경험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시작된 한우 농업 교류. 프로그램은 양국의 농부들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호주의 자연 친화적 농법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입니다. 민석이는 이제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도 커서 양국의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한국 안경점과 치과, 병원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내 인생 최고의 병원이자 최고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 농부였던 아버지가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며 스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위, 이제는 내 자랑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안과 어깨동무를 합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만들고 문화를 바꾸는 힘이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따뜻함은 이제 제 아버지의 인생에도 뿌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그 나라의 기술과 따뜻함이 한 호주 농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